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장관리 기술사 대비 생산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공장관리 기술사 대비 생산 시스템의 제16장 최근 기출문제 해설자료 1에 대한 제42강의입니다. 최근 기출문제 프린트 및 해설자료 세 번째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 2019년도 주요 기출문제 프린트입니다. 첫째, 마이클 포터의 5포시즈 모델. 이런 15장의 생산 시스템 기술 예산 용어 1에 1-41에 포터 제시 경쟁 전략, 이걸 참조하면 됩니다. 5포시즈 모델은 5세대형 모형으로 불립니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으로 정량 발주형 자재 구매를 할 경우에 발주점 오더 포인트를 구하시오. 1일 평균 사용량 100개, 평균 구매에 걸리는 시간 5일, 서비스율은 95%로 완전개수 1.65 적용, 연속 5일 동안 사용량 표준편차 20개. 이 경우는 그 7장의 2.32의 정량 발주 시스템 중에서 예제 6에 있는 주문점 산출 사례, 이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OP가 이게 DLT 플러스 SS로 되고, 이건 DLT는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이건 D 꼬박 L로 되고, 요건 D는 하루 수요량이고, 요건 이제 리드 타임 플러스 알파 꼬박이 시그마 L,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다가 이거 대입해가지고 대입하면 구해집니다. 이거 533개로 구해집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SCM과 SCQM 정의를 비교하고 한 예로서 SCQM이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12장에서 공급사슬 원리,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공급망 품질 경영 SCQ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의로서 SCQM은 품질 면에서 공급망 관리를 의미합니다. 즉 SCQM은 최종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급망 주체 간의 협업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 SCQM 프레임 구성입니다. 프레임 구성은 그 SCQM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기업 서프라이 체인과 협력업체 서프라이 체인, 이것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품질 실현 프로세스를 중심에 두고, 또 추가로 인재 육성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 유지 위기관리 프로세스, 평가 프로세스, 성과 공유 프로세스, 이런 프로세스가 구축해서 SC형 성과를 내고 비전인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자, 이게 바로 프레임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SCQM의 필요성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에 따라서 대기업의 경쟁력은 세계 수준에 근접해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공급업체들의 경쟁력은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완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한 SCQM 확립이 요망된다 하는 겁니다. SCQM 목표입니다. SCQM의 성공적 정책으로 완제품 품질 수준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기업 운영 가시성 확보, 기업 성과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SCQM 추진 원칙입니다. 모든 계층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적 교육과 모든 참여 조직으로부터 공식적인 추진 의지 확인, 그 다음 모기업 전략에 부합하는 SCQM 업무 프로세스 설계, 그 다음 주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이런 것들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 2020년도 주요 기출 문제 프린트입니다. 먼저 BCG 매트릭스. 이것은 경영 전략 기법으로서 BCG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BCG 매트릭스의 의의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매력도와 경쟁 우위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도록 합니다. 이 세로 축에는 시장 성장률, 그 다음에 일로서 성장률이 높은 시기,
즉 사업 수명 주기의 성장기, 성장기에는 점유율을 높일 수 있고, 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로축에는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거 시장 점유율인데, 점유율이 높을수록 누적 경험량 추적이나 규모 효과를 활용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지위와 수익이 확보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트릭스에서 이제 이쪽을 스타라, 이쪽을 캐시카우라 쳐서 이쪽을 문제하라, 이쪽을 개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위치시켜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더 커지도록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제소 쪽으로 옮겼다가 이제 자금을 많이 비축했다가 또 시장 점유율 올리고 이런 쪽으로. 이게 추구 방향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이쪽에서 놓고 보면 또 이거 문제아가 있고 스타가 있고 캐시카우가 있다 하면, 스타 상품으로부터 이제 캐시카우 자금 축적을 해가지고 또 문제아를 해결해가지고 문제아가 또 스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추구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거. 요거는 이제 추구라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요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자금을 가지고 요거 문제를 해결해서 스타를 만든다 이 뜻입니다. 이게 BCG라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세계적인 또 유명한 컨설팅 회사입니다. BCG 매트릭스 전략지역 방향성입니다. BCG 매트릭스 분석에 기반해서 회사 전체 현금 흐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관점에서 사업별 자원 배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캐시카우, 이건 저소인데 회사 전체의 자금원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이 투자를 점유율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맞추고 수익을 올려가지고 현금을 회수하도록 합니다. 스타는 현재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을 위한 자원을 투입해서 장래에 이제 캐시카우로 키우도록 한다 이거고, 프로그램 차일드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자원을 집중 투자해서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든지 과감하게 퇴출하도록 한다입니다. 프로그램 차일드의 수를 줄이고 일부에 집중 투자해가지고 또 스타로 키우는 것이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도구라는 것은 또 이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을 때 빨리 퇴출한다, 이게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인공지능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두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한 먼저 의의입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언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시킨 기술입니다.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이거 굉장히 지금 많은 역할이 지금 되고 있는 걸 지금 현실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검색하면 제대로 안 찾아지는데 요즘은 구글에 검색해 보면 AI 기반의 검색을 하는데 정말 어떤 전문가가 옆에 있는 것처럼 잘 찾아주고 잘합니다. AI의 도움입니다. 그런 걸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입니다. 자연언어 처리 분야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 번역과 같은 시스템을 실용화하고 특히 연구가 진행되면 사람의 컴퓨터와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므로 컴퓨터 사용에 혁신적인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전문가 시스템 분야입니다. 컴퓨터가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여러 전문적인 작업들의 의사 진단이나 광물의 매장력 평가나 화합물의 구조 추정이나 손해배상, 보험료 판정 등을 대신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가 좀 가장 일찍 발전했습니다. 이거 전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례를 들면 과거에 보면 사법시험 합격하는 굉장히 하나의 별따기 힘듭니다. 과목이 우선 굉장히 많고 암기할 것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어가지고 합격하는 분도 이제 있었는데 그거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많은 거를. 근데 요즘은 AI가 이렇게 가지고
그 많은 법률 이런 거 AI가 단 뭐 몇 분 만에 다 찾아줍니다. 이거. 그만큼 이거 이 AI가 전문가를 대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한 지금 우리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또 느껴야 됩니다. 이 전문가 특히 이거 굉장히 이거 AI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 및 음성 인식 분야입니다. 컴퓨터가 TV 카메라를 통해서 잡은 영상을 분석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문장으로 번안하는 것 등의 일은 매우 복잡하고 인공지능적인 이론 도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상 및 음성 인식은 문자 인식, 로봇공학 등의 핵심적인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론 증명 분야입니다. 수학적인 정리를 이미 알려진 사실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증명하는 과정으로서 인공지능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필수적인 기술이고 그 자체로도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경망 분야입니다. 비교적 근래에 등장한 것이고 수학적 논리학이 아닌 인간의 두뇌를 모방해서 수많은 간단한 처리기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신경망 구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AI가 굉장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생산계획과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다 보시오. 첫째, 총괄 생산계획과 기준 생산계획에 대해 설명. 두 번째, 총괄 생산계획의 평준화와 수요 대응과 혼합 생산 전략에 대해서 설명. 이것은 1번인 경우에는 이거 6장에서 총괄 생산계획 본질 중에서 총괄 생산계획의 부분과 대일정 계획 의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거 기준 생산 계획이라는 건 이거 주 일정 계획과 동일합니다. 주 일정 계획. 그 MP에서 이거와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다음 2항은 이제 6장에서 이거 총괄 생산 계획 본질 중에서 총괄 생산 계획 전략과 의사결정 대안 중에서 총괄 생산 계획 전략 부분을 보면 이거 나와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기능별 제거 분류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안전 제거, 로트 사이 제거, 운송 제거, 예상 제거, 공정 분리 제거. 이는 7장에서 제거 관리 전략 중에서 제거 유형 중에서 주기 제거, 안전 제거, 예상 제거, 수송 제거 해설을 참고하면 되는데 공정 분리 제거 이것은 공정을 기준으로 공정 전후로 분리될 경우의 제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와 같이 5가지 작업이 주문 순서대로 접수되었다. 선착순, 최소 작업시간, 최소 납기, 최소 예의시간 등 4가지 우선순위 규칙을 활용해서 작업 순서를 정할 때 다음 물음에다 보시오. 이 작업이 ABCDE가 있는데 도착 순서가 이렇게 되고 납기가 이렇게 되고 작업시간이 이렇게 되고 예의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이 여유시간이라는 건 납기일에서 작업시간을 뺀 것입니다. 이걸 빼면 10일이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첫째, 선착순 규칙의 평균 진행시간과 평균 납기 지연을 수록하시오. 두 번째, 최소 작업시간 규칙의 평균 진행시간과 평균 납기 지연을 수록하시오. 최소 납기 규칙의 평균 진행시간과 평균 납기 지연을 수록하시오. 최소 예시한 규칙의 평균 진행시간과 평균 납기 지연을 수록하시오. 평균 진행시간 최소와 평균 납기 시간, 납기 지연 최소 규칙을 판정하시오. 이건 6장에서 이거 작업 순서 결정 방법 중에서 예제 3에 이거 나와 있습니다. 예제 3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선착순 규칙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A, B, C, D, E 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평균 진행 시간은 이 진행 시간은 이제 이게 흐름 시간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처리 시간 10이면 흐름 시간 10이고 또 처리 시간 10이면 이게 또 더 플러스 돼 가지고 25가 되고 여기서 또 이게 플러스 돼가 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흐름 시간이 있는데 다 합치면 190입니다. 190을 5로 나누면 작업 5로 나누면 이게 평균 진행 시간 38이다 이겁니다.
평균 낱개 지연 일수는 또 이 경우에도 또 낱개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흐름 시간 대비해가지고 요건 낱개 하면 요건 빼면 제로입니다. 그래서 낱개 지연이 없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는 흐름 시간이 37일인데 낱개가 29일이면 이게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낱개가 요 차만큼 8일만큼 낱개 지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낱개 지연이 이제 파악된 다음에 합치면 총 낱개 지연 일수는 51일입니다. 51일을 5개로 나누면 낱개 지연 평균 일수가 10.2일입니다. 그다음 최소 작업 시간 규칙은 처리 시간 짧은 거를 제일 먼저 작업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하면 이 작업 순서가 A, C, D, B, E 순서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흐름 시간은 동일하게 이와 같이 구하고 납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흐름 시간과 납기 이걸 놓고 이제 납기 지연 일수로 계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기 지연 일수 구한 다음에 이거를 5로 나누면 이 값이 구해지고 평균 진행 시간은 이게 되고 5로 나누면 이제 이게 평균 진행 시간이 되고 평균 납기 지연 일수는 이제 이거를 5로 나누면 10.8이 됩니다. 최소 납기 규칙은 이제 이것은 선착순 규칙은 작업 순서가 동일하고 계산 결과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납기가 빨리 도래되는 걸 먼저 한다 이겁니다. 이 납기가 먼저 도래되는 걸 먼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로 지금 A, B, C, D 순서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머지 뭐 진행 시간과 이거 평균 납기는 동일하게 방법으로 구하면 되기 때문에 구하면 되겠습니다. 최소 여유시간 규칙입니다 이거. 여유시간이 가장 짧게 남아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먼저 작업한다 이겁니다. 여유시간이라는 거는 이거 도착, 납기, 작업 시간하고 이제 여유시간을 별도로 구해봐야 됩니다. 여유시간이라는 게 이 납기가 10일 남았는데 작업시간은 10일 걸리면 여유가 제로입니다 이거. 요 경우는 납기가 25일 남았는데 작업이 15일밖에 안 걸리면 여유가 10일이나 있다 이겁니다. 이 여유시간을 이렇게 카운팅 해가지고 여유시간이 짧게 남아있는 것부터 먼저 작업을 한다. 이게 바로 최소 여유시간 규칙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A, B, D, C, E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요게 D가 여기가 16이고 C가 여기가 17이기 때문에 이거 D를 C보다 먼저 작업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평균 진행 시간 최소한 평균 납기 지연 최소 규칙 판정. 평균 진행 시간 최소 규칙은 최소 작업 시간 규칙이고 평균 납기 지연 최소 규칙을 인 경우에는 선착순 규칙과 최소 납기 규칙이 여기서 통일해서 요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 2021년도 주요 기출 문제 프린트입니다. 첫째, 노동자의 세 가지 적도. 그래서 16장에서 생산 시스템 기출 2013년도 기출 문제 프린트 중에서 용어 9에 그 안전선 지표로 해서 해설된 걸 참고합니다. 이거 안전선 지표에는 제도수율과 제강도율, 연천인율, 건수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번 문제로 CSF라 해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해가지고 두 문제인데 이것은 핵심 성공 요인이다 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기업 활동에 성공하기 위해서 갖추거나 수행되어야 할 전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경영의 최종 목표와 단기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물류 4대 기능이다. 이것은 그 14장에서 물류 영역과 기능 중에서 기능적 분류 중에서 의 해설을 참고하면 되는데 물류 4대 기능이다 하면 이게 포장, 하역, 수송, 보관입니다. 이게 포, 하, 수, 보 네 가지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조립 라인의 셀 생산 방식에서 제조 라인, 자재 투입, 조달 방식의 개선 방법을 각각 두 가지씩 설명하시오.
그래서 3장에서 셀형 제조 방식 이 해설을 참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조립 라인의 셀 생산 방식에서 제조 라인, 자재 투입, 조달 방식, 개선 방법에는 제조 라인으로는 U 라인이나 순환형을 한다. 셀형에서는. 그 다음 자재 투입은 그룹 테크놀로지,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 셀룰러 매니팩처링 시스템 이걸 한다. 조달 방식은 모듈류, 기종정, 동기화 생산, 평준화 생산 이런 것들로 해서 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TPM에서 전략에서 TBM, CBM의 적용 효율을 높이는 순서상의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것은 11장에서 설비 보존 의의 중에서 보존 방식 종류와 특징 중에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고장 로스 감소 프로그램에 나오는 4단계 그거를 가지고 또 이 해설을 할 수 있는데, 적용 효율을 높이는 순서상의 순서다. 이거는 이제 이것과 관계됩니다. 이거. 그리고 고장과 관계 산부 감소다. 그 다음에 고유 수명 연장이다. 정기적 열화 복원이다. 수명 예지다는 이 4단계가 이게 순서별로 돼야만 예지 보전 이거 CBM이나 뭐 TBM 이런 것들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TOC의 스루풋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시오. 두 번째, 제품의 판매 가격이 $100고 순수 변동효과 계산 $35인 경우에 한 주에 500개를 생산해서 450개를 판매했을 때 스루풋을 구하시오. 이건 13장에서 제약 이론 중에서 적용도 부분을 참고합니다. 이 스루풋이라는 것은 매출액에다가 직접 재료를 뺀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 직접 재료비 관계되는 데이터를 이어가지고 구하면 이거 이제 이 값으로 구해집니다.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MRP에 대해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첫째, MRP 입력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두 번째, 아래와 같이 초기 재고와 리드 타임이 있을 때 산악 자전거를 4, 5주에 각각 200대와 150대씩 생산하고자 한다. 로또 4 로또 전문 정책에 따라서 구성부품별 MRP를 작성하시오. 산악 자전거 한 대 만들기 위해서 몸체가 한 개 들고 핸들이 한 개 필요하다. 또 몸체 한 개 만들기 위해서는 앞바퀴가 한 개 필요하고 뒷바퀴가 한 개 필요하고 페달이 2개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이거 지금 그려진 겁니다. 그 다음 품목은 산악 자전거 몸체 핸들 앞바퀴 뒷바퀴 페달이 있어서 현 재고량과 리드 타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7장에서 자재 소유 계획 기법 중에서 MRP 입력자료 부분을 이거 보시면 되겠고, 이 항은 자재 소유 계획 기법 중에서 예제 2와 예제 3을 참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LFL이라는 것은 로트 4 로트로서 순소유량만큼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그리고 각 구간마다 계획 수량을 순소유량과 같은 수량으로 로트 크기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편 FOQ라는 것은 픽스드 오더 퀀티티로서 고정 주문량 기법으로서 매회 주문 시에 로트 크기를 고정시켜서 100개씩 주문하는 것이 일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인 경우에는 품목이 이제 있고 품목이 있는데 그 조립품부터는 리드 타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별 MRP에 있어서는 총 소유량을 우선 적어야 돼요. 총 소유량에다 현 재고량, 총 소유에다 현 재고량을 빼면 순소유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소유량은 1 곱하기 이게 한 개면 이거 한 개 들어간다니까 1 곱하기 1로 이것도 1 곱하기 1로 이것도 1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페달은 2개 들어가니까 1 곱하기 2로 해놨고, 그런데 이 표가 MRP 작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해가지고 제가 작성해 놓은 겁니다. 답을.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 경우에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몸체가 지금 있는데, 사주에 지금 그 순수혈량이 지금 150개가 필요하면, 요 순수혈량 50을 리드타임 해당되는, 그 기간에 미리, 이제, 요쪽입니다. 리드타임이 이제 1주이기 때문에 1주 전에 요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 사주에 순수혈량이 50이 필요하면 3주 차에 50개를 주문한다. 순수혈량만큼 주문한다. 이거는 순수혈량이 100개이기 때문에 100개를 주문한다. 리타임이 또 이거는 2주이기 때문에 2주 전에 주문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는 또 100개면 100개를 리타임이 1주이기 때문에 1주 전에 주문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작성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총 소요량에서 현재 고량을 빼면 순소요량이 된다. 순소요량만큼 리드타임을 고려해서 고전에 발주한다. 이게 바로 LFL입니다.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기업 윤리에 대해서 정의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측면에서 기업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이런 것도 뭐 다 아는 거지만 이거 적으려면 이것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논리적으로 잘 적는 이런 방법을 평소에 잘 이렇게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기업 윤리는 기업의 경영자와 구성원들이 조직 내부에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고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기업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동시에 기업 윤리는 다른 경제 주체와 상호의존하는 경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업의 도덕적 책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기업의 도덕성과 경영 방식, 경영정책 평가적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업 윤리입니다. 기업 윤리 경영의 중요성입니다. 윤리 경영이란 회사 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서 기업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 정신입니다.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인식과 또 경영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기업 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결국 기업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 현실적인 요구를 또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TOC에서 공급 버퍼와 공간 버퍼와 능력 버퍼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것은 에로사슬 일정 계획에 기반한 버퍼 종류 관계되는 내용으로서 TOC 제약이론에서 버퍼는 제약 자원을 보호하고 그 전의 시스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버퍼는 병목 공정 앞에 두어서 병목 공정의 작업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행진을 할 때 사람들은 드러머가 두드리는 드럼의 박자에 맞춰 걷습니다. 다시 말해서 드럼은 전체 행진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 드럼을 중단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버퍼를 둡니다. 본 문제에서 공급 버퍼와 공간 버퍼와 능력 버퍼는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 버퍼 유형입니다. 공급 버퍼라는 것은 이건 피딩 버퍼라고도 합니다. 목적은 제약 자원에 대한 자재 또는 부품의 지연을 방지하여 제약 자원이 멈추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제약 자원 앞에 위치합니다. 구성은 제약 자원에 필요한 자재 또는 부품의 재고로 구성합니다. 활용은 제약 자원 이전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 기계 고장이나 품질 문제나 납품 지연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약 자원의 자재 또는 부품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약 자원이 항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재 또는 부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게 공급 버퍼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버퍼는 이거 스페이스 버퍼라고 합니다. 이거. 목적은 제약 자원 이후에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서 제약 자원의 생산 흐름이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지연을 방지하여 제약 자원이 멈추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위치는 제약 자원 뒤에 위치시키고 구성은 제약 자원에서 생산된 제품의 재고로 구성합니다. 활용은 제약 자원 이후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 계획 오장, 품질 문제,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해서 제약 자원의 생산품이 적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약 자원이 계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능력 버프입니다. 이거 커패시티 버프라고 하는 건데, 목적은 제약 자원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의 생산 능력을 보호합니다. 그는 이제 위치는 제약 자원 내부에 위치합니다. 구성은 그 예비 장비나 예비 인력, 추가 작업 시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활용은 제약 자원의 문제, 계획 오장이나 작업자 부재 등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여 가동 중단을 최소화시킵니다. 제약 자원의 유효 시간을 줄여서 시스템 전체의 생산량을 리드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능력버프입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생산 시스템의 포지셔닝 전략과 생산 방식 전략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은 이제 생산 시스템의 포지셔닝 전략을 먼저 봐야 되는데, 경쟁 우위 요소와 생산 목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생산 시스템의 구축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는 공정 중심 전략이 있습니다. 자원 유연성을 토대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경쟁하는 전략이고, 수명주기가 짧고 주문 맞춤이 선호되는 제품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코스트 센터, 프로핏 센터 중에서 원가 센터가 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가 적게 들도록 하는 것이 주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거 더 중시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보다는 이익 센터보다는 코스트 센터를 더 중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맞춤 양복이다, 구두 제조업이다, 일반 병원, 법률 사무소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제품 중심 전략은 전문화 생산으로 생산 효율을 높여 경쟁하는 전략이고, 대량 생산, 경쟁하는 전략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수명 주기가 길고 표준화된 제품과 서비스 적합합니다. 낮은 관제비와 낮은 물류비용과 빠른 인도, 이게 또 중요합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나 전자제품이나 카페테리아 또는 기계식 세차장 이런 것들이 또 제품 중심 전략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중간 전략은 공장 중심에 비해서 제품 서비스 생산량이 많다가 됩니다. 여러 작업 동시처리 생산을 하는 것이 또 특징이 될 수 있겠고, 의류 제조업이나 중장비 제조업이나 자동차 정비업이나 광고 대행사나 증권회사 등 이런 예가 중간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방식 전략으로는 주문 생산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정 중심에서 채택합니다. 경쟁 우위 요소는 대량 고객화입니다. 그 다음 고품질 저가격, 이게 또 전략입니다. 주문 조립 전략은 공정 중심에서 채택합니다. 경쟁 우위 요소는 고객화, 빠른 배달 시간입니다. 예측 생산 전략은 제품 중심에서 채택합니다. 이거는 경쟁 우위 요소가 일관된 품질과 낮은 원가입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스마트 데이터 수집 방법 3가지 개념과 특징입니다. 첫째, 리얼타임 매니지먼트, 온라인 시스템, 페이퍼리스 로서, 이것은 리얼타임 매니지먼트, 이거는 실시간 관리를 의미하고, 온라인 시스템이라서 온라인을 연계한다.
페이퍼리스라는 것은 별도 문서 작성이 필요 없게 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특징은 스마트 데이터는 정확성, 실행 가능성, 신속성 특징을 가지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